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마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결합 이론들을 배우고 분자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분자 오비탈 이론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파워풀한 이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 이것이 분자 모형을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어떤 결합이 강한지, 오비탈이 더 중첩이 잘 돼 있을수록 더 강하다. 이런 걸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전자가 홀전자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곳에 있는지, 에너지를 받으면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 건지, 이런 전자 구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자 오비탈 이론은 원자 오비탈과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오비탈이라는 이제 일종의 파동 함수로서 전자를 표현을 해주는데, 원자 오비탈에서 오비탈이 이제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처럼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오비탈이 생성되듯이 분자 오비탈도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할 때 그런 형태의 낮은 에너지 준위로부터의 오비탈들이 생성이 되고, 훈트의 규칙이라든지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것들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어서 분자 오비탈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원자 오비탈에서 이제 오비탈에서 전자가 이제 파동 함수로 나타내질 수 있다 그랬고, 파동 함수의 제곱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분자 오비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오비탈의 파동 함수를 제곱하면 분자 내에서 전자가 어디에서 발견되는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자 오비탈은 수학적으로 보면 되게 편한 게 원자 오비탈이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원자 오비탈이 파동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고, 또 다른 원자 오비탈도 파동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오비탈하고 똑같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요. 각 오비탈마다 두 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데 각각 업스핀과 다운스핀입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H2 분자에서 H2 분자는 1s 오비탈을 갖고 있잖아요. 1s 오비탈의 파동 함수가 더해질 때, 더해지면 이런 형태로 더해지고요. 빼지면은 요 파동 함수는 플러스 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요 파동 함수는 마이너스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마디가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원자 오비탈에서도 봤었죠. 요 이제 원자의 중심을 빼고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원자에서요. 이렇게 마디가 생겨 있고 양쪽에 로브가 있는 것은 원자에서는 p 오비탈이라고 불렀었죠. 요런 것처럼 분자 오비탈도 원자 오비탈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분자 오비탈이 되면 이제 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오비탈의 이름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하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빼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자 오비탈들이 마주보고 정면 겹침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이론,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그마 결합이라는 이름을 써주고요. 이런 것처럼 정면 겹침을 하려고 왔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마디가 생기는 것을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 시그마 스타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들끼리의 더하기,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들의 빼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오비탈들은, 새로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들은 에너지 준위가 원자 오비탈일 때랑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요게 이제 수소가 갖고 있는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인데, 이 에너지 준위가 결합성 궤도 함수를 만들면은 에너지가 낮아지고요. 반결합성 궤도 함수를 만들면은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이 낮은 에너지 준위하고 높은 에너지 준위를 평균을 하면 요 원래의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안정한 에너지 준위와 원래보다 더 불안정한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는데, 안정한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차버리면은 전자는 더 안정함을 느끼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합차수라는 개념이 한번 나오는데 결합차수는 다중결합의 결합 다중도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결합차수가 결합 다중도와 다른 점은 0.5 단위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합 전자수에다가 반결합 전자수를 빼서 2를 나누면 되는데요. 결합 전자수는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반결합 전자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성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결합 차수가 1이 됩니다. 우리 수소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으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으로 그려지고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는 이렇게 결합 차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H2- 이온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전자가 하나가 여기에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합 차수가 0.5가 됩니다. 결합 차수가 1일 때하고 0.5일 때 둘 중에 더 결합이 강한 건 1인 거기 때문에 H2일 때가 H2-일 때보다 더 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자 오비탈은 왜 중요하냐? 자, 원자 오비탈이 원자에 관한 것인 것처럼 분자 오비탈은 분자에 관한 것이고요. 분자 오비탈은 전자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분자의 공간 영역을 나타내서 고유한 크기, 모양,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이제 원자 오비탈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분자 오비탈은 서로 다른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형성되기 전에 오비탈의 숫자하고 분자 오비탈이 된 다음에 오비탈의 숫자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출발 원자 오비탈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출발 원자 오비탈보다 낮은 에너지에 내려가는 분자 오비탈은 결합 오비탈이고 더 높아지는 오비탈은 반결합 오비탈입니다. 요 M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자인데 몰리큘라 오비탈이라는 뜻이고요. 분자 오비탈, 분자 궤도함수라는 뜻입니다. 전자들은 최소 에너지를 갖는 MO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거 아우프바우 프린시플, 축조 원리 똑같죠? 원자 궤도함수에서 나온 얘기가 똑같습니다. 각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만 채워지고 그들의 스핀을 짝을 짓는다. 파울리 베타 원리랑 같은 얘기예요. 자, H2 분자의 MO 도표를 구하시오. H2 분자는 1s 오비탈을 원래 갖고 있고 여기에 2개의 전자가 있는데 결합하게 되면은 분자 궤도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자는 이렇게 찹니다. 결합 차수는 2분의 2 빼기 2니까 0이죠. 결합 차수가 0이에요. 결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He2 분자는 안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 궤도함수, 이제 분자 궤도함수를 쭉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자과 결합 이론이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 같은 걸로 그리면은 질소에서는 3중 결합이 있고 산소에서는 2중 결합이 있고 불소에서는 단일 결합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얘는 결합이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2개, 얘는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 얘는 시그마 결합 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 궤도 함수에서도 똑같습니다. 결합 차수 계산해 보면 얘는 결합 차수 3, 얘는 2, 얘는 1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그리고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으로 그리면은 전자들이 다 페어를 이루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이렇게 결합에서라든지 비공유 전자쌍에서 다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얘네들이 전부 다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장에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액체 산소는 자석에다 갖다 놓으면 자석이 붙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산소에는 짝지워지지 않은 홀전자가 존재를 해서 걔네들이 자성을 나타내는 건데 분자궤도 함수가 아니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자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성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우리가 보통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는 강자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말고 얘네들이 자기장에서 감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상자성인 것들은 자기가 자성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외부에 자기장이 오면은 홀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서 자기력성에 반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반자성이라고 부르는데, 반자성은 모든 전자들이 업스핀, 다운스핀 페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자, 홀전자의 개수가 중요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홀전자를 갖고 있으면 상자성, 상자기성이라고도 부르고요. 모두 스핀 쌍을 이루고 있으면 반자성이 됩니다. 산소는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반자기성 같지만 실제로는 상자기성입니다. 그걸 분자교도함수로 그려봅시다. 분자교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분자 오비탈인데요. 질소는 이런 형태, 산소는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산소에 원자를 채워보면 O2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ES에 2개, 이제 헬륨의 전자 구조에 ES에 2개, EP에 4개잖아요. 그래서 총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데 O2가 되니까 12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차게 돼요. 여기 2개가 홀전자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결합차수 구해볼까요? 결합차수 결합성 궤도함수에 들어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 반결합성 궤도함수에 들어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 빼고 2로 나누면은 결합차수는 2가 나오죠. 요런 거는 홀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자궤도함수로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하죠. 요렇게 생기는 건 앞에서 이제 수소나 헬륨에서 봤었던 건데, 이 p 오비탈들끼리 서로 중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p 오비탈들은 두 개 하나의 결합성 궤도함수와 반결합성 궤도함수를 만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p 오비탈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마주칠 때 이런 식으로 직접 겹침을 하는 뭐 PZ 오비탈이 존재를 해요. 얘는 시그마 결합과 시그마 반결합을 만드는 배양인데요. 이에 비해서 이렇게 배양되어 있는 2개 혹은 비스듬하게 또 이렇게 평행하게 배양되어 있는 PY 오비탈하고 PX 오비탈들은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얘기하는 파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와 파이 스타 결합을 만듭니다. 요게 파이, 얘가 파이 스타, 얘가 시그마 시그마 스타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p 오비탈들 3개와 3개가 결합하면은 3개의 결합성 궤도함수와 3개의 반결합성 궤도함수를 만듭니다. 근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이걸 찾으셨겠죠. 잠깐만. 왼쪽은 2개 하나 2개 하나 배열인데 오른쪽은 하나 2개 하나 배열이네.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걸 다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제 산소나 O2의 배형이라고 하는 이 B번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합성 궤도 함수가 직접 중첩을 하기 때문에 결합도 되게 강해지고 반결합도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게 맞아요. 결합성 궤도 함수가 아주 아래쪽, 그다음 반결합성 궤도 함수 아주 위쪽에 생기고 p 오비탈이 만드는 파이의 결합성과 반결합성 궤도 함수는 가운데 와야 돼요. 근데 얘들만 좀 예외입니다. 얘들이 예외인 이유는 여기 시그마 결합성 궤도 함수가 여기 시그마 파이 ES로부터 기인하는 시그마 파이하고 오비탈 믹싱이라는 걸 해서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원래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간 것뿐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이제 원자 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질소까지의 원자 배치 그 분자 궤도 함수랑 산소부터의 원자 궤도 함수의 배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아까 쭉 얘기했던 겁니다. s 오비탈이 상호작용하여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가 된다. p 오비탈은 2개의 하나의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가 되고 2쌍의 파이와 파이 스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아까 제가 그렸었던 거. 직접 겹침하는 경우에는 시그마 결합성 궤도함수와 시그마 반결합성 궤도함수가 되고, 평행한 경우에는 파이 결합성 궤도함수와 파이 반결합성 궤도함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 궤도함수에 그 전자를 이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요게 질소에 해당하는 거, 여기 산소에 해당하는 거, 여기 불소에 해당하는 건데, 산소에만 홀전자가 존재하니까 산소는 상자기성이고 질소하고 불소는 반자기성이 되겠습니다. 자, MO 도표를 한번 구해 볼까요? 산화질소 NO는 N2와 비슷한 오비탈 도표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N2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는 거겠죠. ES로부터 기인한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 있고, EP로부터 기인한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시그마 스타, 그 옆에는 파이 스타, 그 밑에는 시그마, 더 밑에는 파이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질소하고 산소의 지금 얘는 ES고 얘는 EP니까, 질소는 ES에 2개, EP에 3개의 전자를 갖고 있고, 산소는 ES에 2개, EP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총 5 더하기 6은 11죠. 11을 채웁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홀전자 하나 남아있죠. 홀전자에 남아있으니까 상자기성입니다. 결합 차수는 얼마일까요? 결합성 궤도함수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 있고, 반결합성 궤도함수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를 2를 나누면은 2.5가 됩니다. 2.5중 결합이 됩니다. 우리가 일산화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면 어, 총 이제 11개의 원자가 전자를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렇게 그렸었죠. 요렇게 그려서 여기서도 이제 홀전자인 거는 알아볼 수는 있는데 옥텟이 잘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구조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옥텟이 만족이 안 되는데 단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이중 결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을 하려면은 그 전자가 지금 모자라니까 전자를 어디선가 더 가져와야 된다, 결합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합 차수가 약간 더 올라가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원자과 결합 이론하고 분자 오비탈 이론을 한번 같이 섞어 봅시다. 자기적 성질과 에너지 준위와 같은 전자 구조를 원자과 결합 이론은 뭔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단일 전자점 구조를 가진 분자들의 결합을 아까 NO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표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공명 구조라는 이상한 보완책을 만들어냈어요. 분자는 분명히 하나일 텐데 이 모양도 가질 수 있고 저 모양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를 이제 분자 궤도 함수로 그리게 되면 공명 혼성 구조라는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단일 결합이니 이중 결합이니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원자들이 전자를 어떻게 공유하면서 분자 궤도 함수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분자 궤도 함수를 그려버리면은 요런 것하고 요런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그려지지만,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을 그리면은 전자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비편자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세트아마이드 봅시다. 아세트아마이드는 원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연결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동등하지 않은 전자점 공명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 하나가 전자점 공명 구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옆에는 다 똑같고, 물론 이제 얘가 옥텟은 아주 잘 만족을 하지 않지만은 요거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의 그 한계이고요. 그 전자점 공명 구조를 그린다면은 이제 분자 궤도 함수를 통해서 공명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좀 지우고 여기 지금 단일 결합들은 다 시그마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파이 결합이 있는 이유는 여기 p 오비탈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전체 영역들의 p 오비탈들이 비편제화되면서 파이 분자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p 오비탈, 여기 p 오비탈, 여기 p 오비탈이 다 연결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풀이를 이제 여기다가 하고 끝나는 겁니다.